네, 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모르이그제 명어 대표 교수 줄리아입니다. 자, 2016년 2차 경찰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한 일주일 전에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번 경찰 시험은 특히 이제 경쟁률이 한 해 한 해 또 거세지고 치열해짐에 따라서 아마도 합격 점수가 또 상당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영어, 그죠? 다들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 겉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일행보다는 어렵지 않다. 사실입니다. 일행직과 비교하자면 다소 쉬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과연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경찰 영어야말로 해가 지날수록 또 점수가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요구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80점 정도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경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차 영어 시험은 어땠는지 제가 3단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총평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총평을 한 다음에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하고 칠판에 적었듯이 그 다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아마 제 해설 강의에서 차별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과연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그 다음 구분 독해만 하는 그것만 했을까? 그게 아니다. 실제로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017년 1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득점까지는 아니라도 남경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정도, 그 다음에 여경은 10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대안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경찰 영어도요, 일행과 비슷하게 문제 유형 자체는 비슷합니다. 어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또 문법이 한 2-3개 정도, 그 다음에 수거 문제, 수거가 한 4-5문제 정도, 그 다음 독해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겉보기에 어휘는 품사가 주로 동사, 형용사, 명사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여러분들 동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에서 특히 이 명사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일행하고 차별해야 되는 편이에요. 일행은 명사를 거의 내지 않고 그리고 명사를 내더라도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거의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있죠. 중학교에서 그 다음 고교 수준, 중, 고1 정도 여기 수준의 명사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독해할 때 자주 보게 되는 명사, 독해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그 명사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사 역시 경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형용사하고 동사는 난이도가 오히려 일행은요 중간 자리를 잘 안 낼 때가 많습니다. 상중하 중에 중을 잘 안 낼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데요. 여기는 동사 형용사가 중간 난이도, 그러니까 중학교 단어 있죠, 중고교 수준의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경찰은 차별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죄와 벌에 관련된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올해에도 신문하다 동사 interrogate가 나왔듯이 죄와 벌에 관련된 어휘들을 집중 묻는 것이 경찰 영어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보면 문법은 점점 아마 더 작게 낼 거예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일행에서는 포인트가 한 31개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에서는 한 20개 안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포인트가 굵직굵직한 것만 나옵니다. 수일치, 태, 그 다음에 또 관계사, 그 다음 뭐 분사의 ing, pp 등등 굵직굵직한 것들만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수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치사와 결합한 수거들을 골고루 출제하는 편입니다. 예,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치사와 결합한 어떤 수거들을 예를 들면 동사하고 결합한 전치사들, 또 명사하고 결합한 전치사들, 또 형용사와 결합한 전치사들 좀 골고루 내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 독해로 넘어가 보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를 유독 많이 냅니다. 여기서 이제 일행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가 원래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문제도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 문제들이 거의 다
문제 수준이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그런 모의고사, 수능, 모평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좀 쉽게 출제하고 딱 읽었을 때 주제문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기본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기본 점수가 그래도 뭐 내가 일행을 쳤는데 한 50점 정도 나왔는데 경찰은 치니까 한 70점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점수를 거저 먹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좀 몇 문제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 일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논리 쪽의 문제는 별로 내지 않습니다. 논리 문제는 3개가 있는데요. 순서 정하기, 그 다음 또 문장에서 어색한 거 고르기, 그 다음 문장 넣기, 이런 논리 문제는 별로 안 내는 편이고, 경찰에서 내는 논리 문제는 여기 한번 적어보면 논리 문제는 별로 출제하지 않는데, 논리 문제 중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빈칸 중에서 접속사 넣어봐라 하는 문제 있죠. 접속사 넣기 문제는 경찰에서 논리 문제로 내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유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치 불일치 출제하고 있고,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보기가 주어집니다. 영어로 이게 보기가 주어지면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갈 텐데 보기가 한글로 주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일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겉보기의 20문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조금 그렇죠. 뭐 이런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 방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경찰 강의를 해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강의 듣다 갈아탄 학생들이 왜 그렇게 30점에서 80점으로 껑충 뛰는지, 그리고 또 만년 60점에 머물러 있다가 90점, 100점을 받는지는 확실하게 쓸데없는 과정을 없애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커리, 그러면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 영어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을 길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보다는 여기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동사, 형용사, 명사, 제어볼 단어 꼭 외우면 되겠네요.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외웠는데 왜 그럼 결과가 왜 별로 안 좋을까요? 외우는 방법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강의만 듣거나 아니면 단어장을 보고 독학으로 단어만 외우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너무 소멸이 빠릅니다. 내가 단어만 열심히 외웠는데 그게 문장으로 넣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치 외국인을 보고 외국인 일로 와봐. 자, 한국말을 좀 가르쳐 주겠는데 외국인한테 가구, 지우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사과, 옷,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러면 외국인이 어때요? 몇백 개를 외울 수 있습니까? 1000개 넘는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룹핑을 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그 유사한 어떤 내용 속에 넣어서 외워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간격을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단어로 외워서는 문장에서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입니다. 우리가 오늘 단어를 외워서 오늘 쪽지 시험 잘 치는 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단어 외우는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 시험장 가서 기억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장기 기억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해마학습을, 우리 인간의 단기 기억을 이용해서 좀 유치하게 외우는 거 있죠. 해마학습도 모든 그런 경찰 단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근 접사로 외우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문장에 빠뜨렸을 때 문맥에서 활용되는 느낌이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장을 통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를 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휘학습을 할 때는 어떤 한쪽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제가 한번 적어보겠는데요. 어휘는 이쪽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본다. 선생님들이 칠판에 쓰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단어장을 보든 시각효과 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듣는 겁니다. 듣는다, 듣기. 귀로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가 읽기, 말해봐야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써봐야 됩니다. 쓰기. 오케이? 그런데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간격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간격.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했다? 1회독입니다. 2회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은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예, 이렇게 간격을 두고 보는 게 바로 2회독이 되고, 또다시 4시간 뒤에 외우는 게 3회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을 두되 또 이렇게 단어를 단어장으로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단어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문맥에서 독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장은요,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손때가 묻어서 자기가 정리한 단어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써야 장기교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 간격을 반드시 둬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문맥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독해를 통한 단어 암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법을 이용한 해석 연습이 아닌, 자, 우리가 이게 문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2차에 나왔던 문법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수동태 관련 이야기. 자,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이 중에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개념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이 있나요?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어떤 이론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데 왜 그걸 병신처럼 틀립니까? 그런 쉬운 문제를 병신처럼 틀리는 이유는 있잖아요. 자, 2가지 이유예요. 여기를 보겠지만 나열식 문법에 치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태가 나오고 20개가 넘지 않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즉 강약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법 잡지식은 많은데 중요하게 출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 자기만의 것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열식 문법이라는 건 너무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케이. 2번째는 뭐냐면 독해를 하다 너무 많이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나열식 문법에다가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훑은 거예요. 문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훑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중요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풀이 전략, 풀이 비법, 이런 것들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는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놓고 또 죄송하게도 일부 강사님들이 다 가르칩니다. 실제 시험은 몇 개만 나온다 해놓고 그럼 그 몇 개만 가르치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래저래 주워 들은 것만 많습니다. 주워 들은 것만 많고 정작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훈련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계란식으로 여러 가지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거 한번 내가 적어볼까요? 그럼 이제 훔치다 steal. 나중에 풀이하겠지만 steal, 훔치다 타동사. 뒤에 목적 없다. 그럼 수동태 쓴다. 오케이? 여러분들 애들 퀴즈야, 퀴즈. 그 다음입니다. 2번째, 관계사. which 할래? in which 할래? 그죠 여러분들? 바보가 틀립니다. 바보가. which는 뒤에 불완전. 맨날 들었잖아. in which는 뒤에 완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맞추는 문제잖아요. 왜 틀립니까 그거를?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영작으로 나왔던 문제 있죠? 겉으로는 겁이 좀 나지? 아무것도 아니야. 전치사 take over. 그죠 여러분들? 한글에서 나와있던 말이 없애다, 치우다였어요. 전치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over는 이렇게 쭉 포물선으로 덮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치우는 겁니까? 치우는 거는 뭐다? 사라져, 꺼져, away입니다. away. 이렇게 중요한 전치사에 대한 내공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뭘 묻는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작 어렵기만 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문법이야 문법. 절대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실제로 점수 향상을 위한 조건은 뭐다?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비법이란 것은 있잖아요. 문제가 풀리는 이론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있잖아. 수동태라는 건 주어가 동작을 받거나 당한다라는 이런 헛소리가 아니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그 비법을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법을 가지고는 자기 걸로 체득화하는 체화. 그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법 포인트 한 20개 정도 되는 걸 잡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문풀이론, 그냥 개념을 위한 개념이 아니고 문제가 풀리는 개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문제만 몇 문제 풀어보시는 겁니다. 재화. 그럼 문법을 절대 틀릴 이유가 없어요. 많이 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형식, 2형식부터 오케이? 문법 1단원부터 돌리는 그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수거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수들이 경찰에서는 뭐가 변별력이냐면 수거 문제가 변별력이에요. 여러분들 저희의 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경찰이 수거가 만약에 변별력이 아니려면 어떻게 출제해야 되냐면 동요로 출제해야 됩니다. 동요로 출제하면 그냥 외우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동요로 출제 안 합니다. 문제를 유심히 보십시오. 교수들이 빈칸, 구멍 뚫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보기에 단어를 앉는 것은 물론이고 보기에 1, 2, 3, 4 표현을 문맥 파악, 즉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은 다 읽기 능력으로 귀결될 거예요. 자, 왜? 어휘도 결국은 문맥을 통해 봐야 되니까 읽기 능력. 그 다음에 수거도 결국은 어떤 능력? 문맥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읽기 능력. 그 다음 독해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독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 있죠? 이거 단어로 여러분들 감독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틀리는 분들은 구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문 독해라는 건 그냥 문법하고 다릅니다. 해석 순서를 배우는 겁니다. 해석 순서. 여기 문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 그 다음 takes,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다. 뭐 to 부정사, to do it 이런 게 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죠. 그럼 이거 보고 빈칭 주어 한 거 그건 개소리야 개소리.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내 말은. 이거를 갖다 빈칭 주어 하는 애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나 4시간 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애들이. 글을 못 읽어요 애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이 능력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 능력은 있잖아. 그거는 학교 수준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서 연습을 너무 안 해서 그러니까 뭐 주어는 은느니가 뭐 그다음 목적은 을를 동사는 뭐뭐 한다 이렇게 설마 내가 그게 안 되겠어요? 해봐 너 안 될 거야 그러니까는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 해석하는 법 순서를 배우라고. 이 테이크 사람 시간 투 부정사 해석 순서는 여기가 1번이에요. 뭐뭐가 내가. 그 다음 여기가 2번이에요. 뭐뭐 하는데. 그 다음 여기가 3번입니다. 3시간 4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문독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빈칭 좋아하는 건 개소리라고 내 말은. 그래서 구문독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깝깝하다고 초반에 느낄 수 있어. 초반에 왜? 너무 영어를 안 해온 분들은 여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문독해라는 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 순서를 연습하는 겁니다. 해석 순서 꼭 유념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스킬로 다 풀어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에서 거의 다 교수들이 내는 문제들은 주제가 명시된 걸 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단락이 있잖아, 단락이. 그럼 여기 단락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단락 전체 주제가 흩어져 있어서 우리 학생들만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걸 안 냅니다. 거의 읽어보면 누가 봐도 두 갈씩 첫 문장이 주제거나, 그 다음 또 however 뒷문장이 주제거나,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거나, 거의 구문 독해력만 좀 있으면 주제문이 보이는 그런 글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점수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서 빈칸 추론이 변별력입니다. 자, 변별력을 딱 경찰에서 2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다 빈칸이에요, 경찰은. 그런데 수거에 있는 빈칸, 그 다음 독해에 있는 빈칸, 이게 여러분들 탈락,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제일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교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빈칸을 뚫는 데 있지 빈칸을 아무 데나 뚫겠냐고. 나는 어저께 중국집에 갔다. 중국집 빈칸 뚫을 수 있냐? 못 뚫지. 중국집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김치찌개집 갈 수도 있는 거고, 순두부집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교수들이 빈칸을 뚫을 때는 빈칸 출제 유권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줄리아만 가르치는 겁니다.
빈칸 출제 6원칙, 여기 모든 논리 법칙은 줄리아만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요. 빈칸 출제 6원칙이 있어. 그 6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빈칸 요령만 알면 다 풀려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리딩 스킬을 써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딩 스킬을 꼭 써야 돼요. 시간 단축도 하면서 정확성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에서는 뭐가 변별력이다? 수거 빈칸, 그 다음 독해 빈칸이 변별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치 불일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제목처럼 있잖아, 단어로 푸는 거 아닙니다. 단어 몇 개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절대 구문 독해가 또 동반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문 독해가 뒷받침되어서 해석하는 법을 아셔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리딩 스킬 다 써요. 일치 불일치도 교수들이 리딩 스킬이 다 통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략 전술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가 강조한 것들은 경찰에서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읽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공시 시험이 그죠? 회화 시험도 아니고 결국은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근데 경찰은 그렇게 고급 수준의 읽기 능력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의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 있죠. 그 안에서 단어도 외우고 그 안에서 문맥도 파악하는, 그 안에서 독해 스킬도 발휘하는 그 읽기 능력이 역시 중요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들을 제가 좀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전 또 요약을 잘합니다. 자, 먼저 단어를 외울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뭐를 줘라? 간격을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단어는 반드시 단어 자체 암기도 필요하지만 문장에서 외우는 그런 문맥을 통한 독해 지문을 통한 단어 암기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법을 볼 때 나열식 문법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선별하여 줄리아의 포인트 이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풀 이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걸 배우세요. 그걸 체화하세요. 그 다음에 수거 일단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수거가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맥 파악, 읽기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독해 역시 구문 독해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딩 스킬을 꼭 써야 된다는 거. 구문 독해와 리딩 스킬. 그렇습니다. 경찰이 내는 그 문제 출처가 주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적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주로 문제 내는 건요, 수능 모평 있죠. 고 1, 2 정도 수능 모평에서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 풀면 좋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기출 문제 있죠. 이런 데서도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문을 공시도 거의 다 그렇지만 직접 교수들이 영작을 한다거나 글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판에 마무리하실 때는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냐면 지금 다가오는 내년 시험 있죠. 2017년 아마도 1차가 지금 2월이라는 말도 있고 3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2월이든 3월이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네요. 예,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은 실제로 9월 10날입니다. 자, 먼저 10월 달에는 기본기를 확립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 12월 달에는 문제풀이 감각, 문풀 감각을 길렀으면 좋겠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 1월 달에는 이제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약점을 보완한다는 말은 자기가 공부해왔던 것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한다는 건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게 되지 않은 걸 확실히 다진다는 거. 그게 곧 숙달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자, 간단합니다. 제 강의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지금 9, 10월 달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나일공 기초개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일공 기초개념은요, 말 그대로 뭘 가르치나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 뒤에 실어져 있고요. 나일공 기초개념에. 그 다음 문법 중요한 것만 다 잡아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구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합니다. 나일공 기초개념에서 읽는 법, 어떻게 문장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일공 기초개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게 듣다 보면은 제일 대부분 문법 문제를 한 150문제 정도 푸는데 그건 듣지 마세요. 제가 뒷부분에 후반부로 가면 문법 문제 교재에 있는 150문제 정도를 푸는데 그건 일행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문제는 풀지 말고요. 그 전까지 그러면 전체 8주 과정 중에서 한 6주 정도의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계속 반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제 아침 특강 월드 헤럴드를 참여하십시오.
월드럴드가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그 다음 9월달, 10월달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중간 정도 난이도로 해서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월드럴드 꼭 참여하셔서 한 달 정도는요, 수업 들으면서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정도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10월 달부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10월 달부터 참여하면서 복습 위주로 한 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2월 달이 됐죠? 이때는 우리 학생들이 암기스파르타라는 수업을 참여하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암기스파르타는 실강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암기스파르타는 조금 적어보면 실강으로만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외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만 합니다.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밤 6시까지. 그럼 암기스파르타에 오면 뭘 할까? 말 그대로 우리는 못 외운 게 문제잖아. 그죠? 외울 거 확실히 외워야지. 그래서 뭐 단어 외울 거, 그 다음에 수거 외울 거, 문법 외울 거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암기스파르타는 일행의 포커스를 맞춰서 어렵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공통분모가 거의 8할입니다. 왜냐하면 일행에서도 쓸데없는 고난도 단어 할 필요 없어요. 일행에서도 고난도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암기스파르타는 어떤 직렬의 학생이든 법원직 빼고, 법원직 같은 경우는 법원직하고 소방직, 법원직은 빼고, 법원직은 거의 외울 거 별로 시간 안 되니까 올 독해니까 법원직 학생들만 빼고 누구든지 암기스파르타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암기스파르타를 통해서 자기가 단어 외우는 거 확실히 다지고, 수고도 확실히 외우고, 확실히 외우는 거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독해노트를 이제 월드럴드를 들으면서 독해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강사가 해설을 하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해석을 하니까 이게 내가 안다? 아니야. 그건 강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해노트를 만들어서 해석도 쓰고 그 다음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독해노트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자, 이 노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이 자세히 잡히진 않겠죠, 우리 PD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 혼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9급에 100점 받고 합격한 우리 이제 여학생이 쓴 그 독해노트입니다. 월드럴드 수업을 들으면서 독해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방법을 제가 설명했지만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 지문을 붙입니다. 아침에 수업했던 월드럴드 지문하고 문제를 붙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해석을 씁니다. 해석을 쓰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시키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냐면 해석을 쓰면서 그 다음에 번역을 적는데요. 번역은 뭐냐면 영어를 단순하게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옮겨놓고 보통 읽어보면 거의 개소리야, 개소리.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상한 해석을 직역을 해놓고 밑에 자연스럽게 의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글을 잘 읽으려면, 빠른 시간에 글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뒤 문장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 한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 한다. 그럼 중간에 그러므로 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장 중간중간에 접속사를 넣어본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줄리아가 가르칩니다. 11개의 접속사를 줄리아가 강의를 합니다. 11개의 접속사를 문장 중간중간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읽은 글을 정리를 잘해요. 글을 잘 읽으려면 남들은 아주 정확하게 퍼져서 말을 하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상위 개념 요약, 하위 개념 요약, 입체적 요약 이렇게 시킵니다. 이 요약들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를 무려 지금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한 권, 두 권, 여기 보이시나요? 2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한 달씩 노트를 한 권씩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2달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께서 한 달 정도만 확실히 만들어 보셔도 아마 정말로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치는 영어 시험은 있잖아. 여러분들께서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단어 틀린 거 이런 거 보면 막 우리 쇼크 받잖아요. 그건 오히려 더
뭡니까? 다루기 쉬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읽기 능력, 실제로 교수들이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감춰진 거는 바로 이 변별력이거든. 여기서 오르지 못하면 여러분들 거의 만년 60점대예요. 만년 70점입니다. 잘 받아봤자. 그럼 결국 우리는 어차피 80은 돼야 된다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뭡니까? 읽기 능력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은 마치 정신과나 똑같아요. 그죠? 다 우리 멀쩡하다 하잖아. 그죠? 당신 머리, 뭐 예를 들어 정신 좀 이상한 사람 보고 당신 이거 또라이입니까? 하면 그치? 멀쩡하다고 하겠죠. 읽기 능력이란 건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환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노트를 만들다 보면 자신의 치부와 약점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쪽 한번 보시면서 자, 월드헤럴드 독해 노트를 꼭 만드시길 바래요. 그런데 독해 노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좀 점검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한 문장 정확한 해석과 그 다음에 또 통합사고력, 요약 능력을 혼자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월드헤럴드 관리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월드헤럴드 관리반은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거의 이번에 고득점자 못했다가 경찰 고득점 받은 학생들, 관리반 또 들은 학생들도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시킨 대로 독해 노트를 만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독해 노트를 제 생각에는 2월 달에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1, 2월 달에는 시험이 임박한데 마음이 불안해서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1월, 12월 달이 최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로 가죠. 그럼 1, 2월 달에는 이제 강의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 달에는 뭘 추천하겠냐면 우리 학생들이 독학으로, 제 강의 듣지 마시고 독학으로 기출문제, 경찰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수능 모평, 여기서 문제가 독해 같은 거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 고 1, 2 정도의 모평 한 3년치 풀어보시고 다 3년치 정도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도 한 3개년치 풀어보시고 사관학교 기출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우리 경찰대학교 기출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관학교 기출문제 영어는 굉장히 여러분들 적절한 난이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은 매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다면 어때요? 이제 단어 거의 머릿속에 다 있잖아. 그럼 자기가 못 외운 걸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고도 자기 머릿속에 다 있잖아. 그럼 모르는 거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 이제 외울 거 다 외웠고 모르는 거 딱 한 장 한 장 두 장 여기 있는 것만 선생님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요. 선생님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정도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당당한 수험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정말 성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마이크가 요즘에 이렇지. 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커리큘럼 제안했습니다. 한 번 더 악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 10월 달에는 뭘 해라? 나10 기초 개념 들으면서 기본기 확실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월드헤럴드 수업을 한 달 정도 10월 달부터 그냥 듣기만 해라. 그리고 복습만 해라. 11월, 12월 달에는 암기 스파르타 들어오면서 독해 노트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해라.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강의 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출문제나 수능 문제나 상환학교 문제집을 매일 풀도록 하라. 시간 재고. 그 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한 장, 수고 모르는 거 한 장으로 남기도록 해라. 이렇게 공부하는데 단언컨대 점수 안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아요. 저하고 연락하는 수많은 경찰 학생들, 현직에 계시는 그런 경찰 학생들, 그죠? 제가 경찰 전담은 아니라서 그죠, 여러분들 광고를 막 대놓고 드러나게 하진 않은데요. 예, 줄리아 영어 빨리 점수 받으려면 줄리아 영어 들으라 다 말하고 다닙니다. 예, 계단식으로 점수가 30에서 35, 35에서 40, 40에서 45 이렇게 감질나게 해서 어느 천년에 80점 받아요. 그게 아니고 현재 80이면 100이 되도록, 현재 40이면 70, 80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강의가 바로 줄리아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꼭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향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나는 이 공부 방법이 너무 좋다 하는 게 있으면 병행을 하십시오. 병행을 해서 반드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유형은요, 또 어휘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형용사 중요하네요. 형용사 출제됐습니다. 제 교재 중에서 모든 교재 보시면 됩니다. 날공영어를 봐도 좋고요. 전영역 요약집을 봐도 좋고 청기누설 낭비노트를 봐도 좋고요. 이 어휘 crucial 하는 단어, 자 중대한 하는 단어, 동의어가 pivotal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하기 싫었습니다. pivotal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추적이다 이런 거 있죠. 뭔가 뼈대가 된다, 핵심 축이 된다 이런 의미로 pivotal을 많이 씁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우리가 play a pivotal role in 이런 패턴으로 많이 써요. 앞에 주어를 넣어주고 주어는 in 뭐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요. play a pivotal role, play a pivotal role 뭐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잘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였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역시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사네요. 동사 너무 중요하지. 동사면서 동시에 죄와 벌에 관련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interrogate. 자, 발음이 interrogate죠.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신문하다. 그죠? 신문하다. 그래서 동의어가 question 하는 단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신문하다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를 해봐요. 조금만 이런 단어 있지? 응? 이런 단어 있지 여러분들. 내 단어장을 내서 외워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내 단어장에서 외워도 별로 와닿지가 않고 보카바이브를 봐도 워드 스펀지를 봐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맞냐면 있잖아. 재화벌 단어 있잖아. 재화벌 단어니까 CNN 한번 들어가봐. CNN 한번 들어가봐요. 거기 들어가보면 미국은 맨날 사건 사고 터지잖아. 총기 난사, 칼부림 맞습니까 여러분들? 방화 맨날 사건 사고 터져요. 그럼 뭐예요? 소환하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취조하고 이런 단어 맨날 나와. 거기서 좀 놀아봐. 그러면 거기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거 껌이에요, 껌. 오케이? 이런 단어를 무슨 단어장으로 숭배하고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닙니다. 겁나 어려운 단어 이런 게 아닌 거야, 내 말은. 그런 글을 안 읽어서 그래. 응? 다른 섹션 들어가지 말고 CNN 들어가가지고 CNN이 글이 쉬워요. CNN은 글이 왜 쉽냐면은 보도기사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언어 유희를 발휘하거나 추상성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뉴스 쪽으로 보라고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단어 맨날 나와. 그러니까는 단어장으로도 공부하시고 내 말은. 딱딱한 단어장으로 별로 능률은 없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CNN 들어가서 뉴스 이런 데서 한번 읽어보라고 내 말은. 그런 데서 단어 뜻 중심으로 싹싹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장기 교육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별표하시고 변별력이라 적으세요. 3번 별표. 3번의 겉보기에는 무슨 문제? 수거 문제야, 그러니까. 내 말 맞죠? 수거 문제는 동의 안 준다니까. 수거 이게 빈칸 뚫었다고 내 말은. 이런 걸 읽기 능력 중심으로 공부 안 하면 해석을 못 해. 어디 가서 말도 못 해. 부끄러워서, 그치?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되면 정말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을 내가 구조를 칠판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when, 그 다음에 I, 그 다음 밑줄을 딱 그었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대시 있고, 대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 요런 패턴이에요. 자, 그래 놓으면 우리 학생들 when 앞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그래서 가로 이렇게 닫을 수,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닫을 수 있어야 되겠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뒤에 보니까 it is not surprising. It is not surprising.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데리아를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 순서가 자, 내가 그 다음에 데리아, 즉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뭐뭐 했을 때, 여기 내용이 3번이 되겠네. 뭐뭐 했을 때 접속사 있죠. when 접속사는 우리 학생들아 동사랑 딱 붙여서 해석하면 돼. 다시 해석법을 배워요. 접속사는 동사랑 붙이면 돼. 여기에 먹다면 먹었을 때, 여기에 만나다면 만났을 때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내가 뭐 했을 때 그가 오로지 3일 전에 도착했다. 그가 오로지 3일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뭐뭐 했을 때, 그가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됐다는 걸 뭐뭐 했을 때, 그랬을 때 it is not surprising.
이건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 surprising은 형용사잖아요. 그건 뭐다? 놀랍지 않다 이렇게. 뭐는 놀랍지 않다? 내가 그에게 조금 occurred,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 이거 빈칸출제 원칙으로 풀어요. 이거 빈칸출제 원칙으로 풀어요. 빈칸출제 내가 6원칙 있다 그랬지. 그죠 여러분들? 내가 오로지 그 사람이 3일 전에 도착했다는 걸 뭐뭐 했을 때 내가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인과장치입니다. 인과. 이 사람이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됐다. 이게 원인이야 원인. 예, 그럼 뒤에는 뭐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아직까지 친하진 않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3일 전에 도착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인과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고려하다라는 게 몇 번이다? 2번에 있습니다. take it into account. 이게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 it이 해석이 되지 않죠. 이 it 말고 대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빈칸은 구문은 간단하네요. Don't believe me anymore. 나에게 더 이상 뭐뭐 하지 마라. 그다음 그대로 가볼까요? It is your journey from now on. 자,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를 한번 봐봐. 빈칸 출제 원칙 다 있지? 자, 나에게 삐리리 하지 마. 나에게 삐리리 하지 마.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너의 여행이다. 직역하면 지금부터 너의 journey, 여행이다. 이렇게. 너의 여행이다. 라면 너의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빈칸 출제 원칙이 뭘까? 빈칸 출제 원칙 다 있다니까, 내 말은. 그냥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내 말은. 논리가 다 있어. 이거야. 동격 장치예요. 같다는 겁니다. 나에게 뭐뭐 하지 마. 그것은 지금부터 너의 일이야. 오케이?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봐. 그것은 지금부터 너의 일이라는 말은 뭐다? 나에게 뭐 하지 마? 나에게 기대지 마. 그렇지. 나에게 의존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다, 의존하다, 정답 뭐다? 카운트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예문을 쉽게 냈다는 것 뿐이지 일행에서 적용되는 빈칸 출제 6원칙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의 수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학교 수준의 수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외우고 일단은 단순 무식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문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출제했구나. 인과장치.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인과장치면서 동격장치. 예, 그건 나에게 기대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부터 너의 일이니까. 이런 인과장치를 이용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교수의 머릿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개뿔 수고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표현들을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도 매우 중요한데요. take it for granted는 뭐뭐를 당연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들 take it for granted는 지금 경찰이 9월 3일 날 시험 쳤으면 그 전주에 있었던 게 바로 7급 시험이었거든. 7급 시험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렬에 관계없이 있잖아. 그 해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해 2016년에 사복직이 치러졌으면 그 다음에 1행칠 학생들이 사복직 문제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9급을 쳤지. 그럼 또 그 다음에 지방직 문제를 또 뭡니까? 지방직 치러야 애들은 또 뭐다? 국가직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 해의 시험은 어떤 직렬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take it for granted는 뭐뭐를 당연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표현들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생활영어 표현이죠. 이런 대화 표현은 기본적인 해석력을 묻습니다. 자, 이건 뭐 정답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한번 바로 보도록 합니다. 3번에 보시면 A가 뭐라고 하냐면 Hey, shake a leg.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우리 학생들 적을래요. 기초회화 표현. 기초회화 표현은 제 강의 날곡 영어에도 있고 청기누설에도 있고 어떤 교재에든 다 있습니다. 기초회화 표현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직역하면 다리를 흔들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서두르자 이런 겁니다. 서둘러. The train to Busan,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는 항상 정각에 와. You want to make it? make it 이런 거 외워야 돼요. make it? 이게 도착하다, 해내다 이런 겁니다. 너는 도착할 수 없어. 만일 네가 그렇게 꾸물거리면 linger, 꾸물거리다. 조금 어때요? 서둘러라 했으니까 B가 알았다, 서두르게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밑줄 친 표현은 직역해보면 너의 발 위에 대고 스텝 올라서라 이 말은 발을 밟아라 이 말이에요.
네 발등 네가 찍어라. 너의 발을 밟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의 발을 밟다 또는 짜증나게 하다. 우리 발 밟으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요. 속어법으로 푼다고 적어요. 속어법. 사실은 3번에 있는 밑줄 표현을 정확하게 몰았던 분들이 제법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 2, 4가 아주 기본 표현으로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도 우리 학생들 이름을 정확하게 좀 붙여볼게요. 5번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뭐다? 수거. 그죠, 여러분들? 근데 수거가 또 이것도 변별력입니다. 별표하시고. 자, 이 수거는 이름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지금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로 시작해서 전치사로 끝났죠. 모든 표현들이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해석 중심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해석 중심의 전치사. 이 해석 중심의 전치사를 경찰에서는 의도적으로 냅니다. 변별력 문제라요. 해석 중심의 전치사 그렇게 많지도 않아. 한 50개 정도 있어요. 저희 교재에도 다 정리되어 있고. 이런 애들은 뜻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맥 안에서 자꾸 봐야 돼요. 해석 문제로 독해 문제로 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문 독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출발. The healthcare law was enacted. 건강의료보험 법안이 의회에 의해서 2015년에 제정되었다. 다시 건강의료보험 법안이 2015년에 제정되었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랬죠. 여기 노란 형광펜. 그럼 여러분께서는 인과장치입니다. 이게 이런 게 빈칸 출제 원칙이 그죠? 앞문장이 원인, 그죠? 그럼 뒷문장이 뭐다? 결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께서는 국어로 푸는 거예요. 국어로. 이 원인에 적합한 그런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에 적합한 결론을. 그럼 가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법안이 제정되었으니까 그러므로 insurance plan will be changed. 그럼 보험 계획이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법안이 바뀌었으니까. 법안이 바뀌었으니까 보험 계획이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맨 뒤로 갈까요? 의회와 시민들의 목적. 의회와 시민, 이 말은 의회는 정부를 상징하고 시민은 우리 국민을 상징하거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의회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고 서로를 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회와 시민들의 목적에 잘 맞게, 목적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In accordance with는 뭐뭐에 부합하여,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 돼요. 뭐뭐에 부합하여, 뭐뭐에 따라 이렇게요. 보기 1번은 discord라는 단어 있죠? 이건 뭡니까? 서로 불화인 적어볼까요? 뭐뭐와 불일치하여 이런 겁니다. 뭐뭐와 불일치하여. 대박인데 5번은 사실 지문 안 읽어도 되는 문제네. 7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아, 보기 분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문제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빈칸 문제 풀 때 줄리아가 리딩 스킬 강의를 할 때 제가 보기를 분석했는데 있지. 무슨 말이냐면 대조되는 보기가 있어. 대조되는 보기. 예를 들어서 봐요. 한글만 봐봐. 한글만 봐. 1번이 만약에 쉬운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 2번에 맛있는이라 돼 있어. 3번이 어려운이라 돼 있어. 그 다음 4번에 비싼이라 돼 있어. 문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몇 번 고르면 안 돼? 2번, 4번은 무조건 답 아니에요. 항상 있잖아. 쉬운하고 어려운이 뭐예요? 대조되는 복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100%.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복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몇 번 고른 학생들? 2번, 그죠 여러분들? 2번이나 4번 고른 친구들은 짠한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 2번, 3번 고른 친구들은 전혀 스킬의 S자도 모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네, 1번하고 4번에다 적으세요. 대조되고 있다, 대조. 그럼 1번이 마이너스라 적을까? 마이너스는 어조가 마이너스, 4번은 플러스. 그럼 반드시 찍더라도 1, 4 중에 하나를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문제는 조금 수준이 조금 낮게 들어갔지만은 스킬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도 내가 어떻게 푼지 한번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6번 보니까 빈칸이 어디 있어? 제일 마지막에 있지요. 6번. 7번 봅니다. 자, 6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 있어. 네, 하나의 단락이 있어. 근데 문장이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삭삭삭삭 있는데 하필이면 교수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을 뚫었어.
이런 건 빈칸 출제 원칙이 뭐냐면은 이 바로 앞 문장하고 똑같아서 같은 내용으로 푸는 동격 장치거나 동격 장치. 그게 아니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 승, 전, 결.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기엔 나 이거 그냥 풀어서 맞췄는데 예? 아니 그렇지가 않아. 이건 내가 보기엔 논리적 흐름의 빈칸입니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수가 내가 보기에는 빈칸 출제 원칙 전부 다 썼어. 그러니까 이 빈칸 출제 원칙을 뒷면 독해면에서 낸 게 아니고 앞면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에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 잘 봐요. Attention 하고 들어가 볼게요. Attention all passenger on Pacific Air flight number 356 to Los Angeles. 쭉 가다가 We are sorry to inform you there is a slight delay due to the inclement weather condition. We are sorry. 우리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되어서요. 무엇을? There is a slight delay. 약간의 비행 지연이 있을 겁니다. 악천후 때문에. 그뒤 increment도 추론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지연된데 날씨가 좋겠냐? 날씨가 좋고 화창하면 빨리 떠나야지. 그러니까 increment는 외우지 않아도 돼. 추론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plane will be departing. 비행기는 1시 30분에 출발할 겁니다. 3 hours late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3시간 뒤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야. 이렇게 비행기가 생각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죠? 주무세요, 여러분들. 그죠? 비행기에 있는 손님들 전부 다 잠자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죠? 애인한테 전화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논리적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죠?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inconvenience가 불편함 그런 뜻이에요.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6번. 자, 6번에도 결국은 무슨 문제였다? 빈칸 문제였다. 그죠, 여러분들? 빈칸 문제였는데 여기에 빈칸 출제 원칙은 뭐다? 논리적 흐름의 빈칸이었다. 여기서부터 우리 PD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빈칸 출제 원칙 중에서 다 같이 어떤 문제였다? 인과장치, 원인과 결과로 푸는 빈칸 문제.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내가 넘어가 버렸나? 4번은 생활영어고 5번은 어떤 빈칸 문제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장치,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장치로 푸는 빈칸. 그죠? 그 다음 6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번 뭘로 푸는 문제였다? 논리적 흐름의 빈칸 봐. 이렇잖아 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6개의 스킬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빈칸도 제가 조금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18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18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18번도 지금 보니까 또 빈칸 문제입니다. 그럼 분명히 지문을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시험장 가서 이거 처음부터 읽었나요? 머리 받고? 그러면 큰 실수한 겁니다.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빈칸은 항상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빈칸 읽어보면 And when the big day comes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문 독해야 돼요. When the big day comes 해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큰 날이 오면 마음과 육체, 우리 몸은 그 다음 so 보이네. 아우 좋아라. 너무 잘 훈련되어 있다. 너무 잘 훈련되어서. 근데 act in the unison이니까 하나가 단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act 작용하니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빈칸 출제 원칙이네.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인과장치네. 이번 경찰은 보니까 인과장치로 냈네. 교수가 인과장치로 냈네. 계속 쓰고 있잖아 봐. 그래서 큰 날이 오면은 마음과 몸은 너무 잘 훈련되어 있어서 합심하여 작용해. 그랬거든. 그럼 저한테 배운 대로 갑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아주 큰 날, 중요한 날이 왔어.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잘 훈련되어서 합심하여 작용한대. 그러면서 빈칸 뚫은 대절 한번 볼까요? 그게 주어니까 뭐뭐는 virtually 사실상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뭐뭐는 사실상 보장된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뭐가 보장돼야 돼?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보장돼야 돼? 마이너스가 보장돼야 돼? 집중해서 동학생들 들으세요. 플러스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가. 그러면 바보들, 미나리, 정구지 이런 거 고르지 말라는 말이야. 그런 단어는 어조가 없다는 말이야. 미나리, 정구지가 어조가 있냐? 그죠, 여러분들? 어조 없는 단어 고르지 말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그럼 보기 중에서 어조가 없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기 보세요. 몇 번의 어조 없지? 3, 4. 그래. 전국에 3, 4번 고른 사람들. 줄리아한테 리딩 스킬 배우세요. 전국에 3, 4번 고른 사람들. 3번 한번 봐. Public reputation. 공적인 평판. 이게 어떻게 어조가 있어? 공적인 평판 이 자체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4번 비주얼적인 어떤 관찰. 이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3, 4번에 묶어서 필기하세요. 어조 없음. 3, 4번이 어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 해석해보면 그룹, 집단, 협력. 그 다음에 2번에는 ultimate performance니까 이 ultimate이 우리 학생들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궁극적인 어떤 공연, 어떤 실적 이런 게 최고의 공연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공연. 그래서 최고의 공연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살짝만 보면요. 이 사람이 뭔가, 결전에 그날 이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앞에 조금만 보면. 그래서 선수한테 어떤 그날이 왔다 그랬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서도 어조가 없는 단어는 반드시 버리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예,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빈칸 문제, 한 문제만 더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18번 말고 접속사 넣기 문제 우리 학생들 14번 한번 봐주세요. 14번 한번 봐주십시오. 14번에도 빈칸 문제죠. 그래 빈칸이 보니까 접속사 넣기 문제죠. 이 접속사 넣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풀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했지? 어조와 무게중심. 맞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거라서 안 쓸 수가 없네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에 일단 접속사 넣기 문제. 자, 그래 앞에 문장 살아있고 뒤에 문장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접속사를 넣어라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앞뒤 문장에서 어조가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 상하관계가 존재하는지, 이게 무게중심인 거야.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럼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거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없으면 상하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런데 이 앞에 문장으로 학생들이 지금 있잖아. 예, 구조만 보면 어려워요. 이 구문독해에서 풀려면 어렵다니까. 일단 우리 노란 형광펜 한번 칠해봅시다. 기억 앞에. With so many police interaction with the public being so negative, special things happen sometimes that truly raise our spirit. 여기 있지. 여기 해석 잘 못할 거예요. 여기 언놈이 주어인지 언놈이 동사인지, 그죠? 해설 강의 듣다가 여기에 분사구문 부대 상황이 있었거든 사실. 그럼 보다 분사구문 조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부대 상황 with 명사 ing. 근데 그 시험장 가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바로 뒤에 봐. 2015년 그죠? 특정 연도 엄맨 특정 인물 끝났네. 특정 연도 특정 인물 오면 포 이그젠플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보고 답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는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14번 문제의 기억은 있잖아. 어설픈 구문 독해력을 스킬이 살려주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설픈 구문 독해를 리딩 스킬이 살려주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한번 형광펜 해봅니다. 기억 뒤에 In August 2015 a man까지 형광펜 해봐요. 거기다가 특정 연도 특정 인물이라 적어봐요. 특정 연도 특정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예시다 하고 수업 시간 아침 특강 월드를 들 때 항상 말하죠. 이거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하고 포 이그젠플 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with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전치사 with. 그 다음 그 뒤에 주어인 interactions 줄 쳐봐요. interactions. 그 다음 저 뒤로 와서 being 하는 ing 한번 줄 쳐봐요. 그러면 with 명사 ing 이런 구조예요. 자, 이것도 부대 상황 하는 게 아니고 부대찌개도 아니고 말이야. 해석하는 법을 배우라고. 해석하는 법을. with 다음에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being이 있지. 그럼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돼요? 해석 1, 2, 3, 1, 2, 3. 뭐뭐가, 그 다음 뭐뭐한 3번 채로. 뭐뭐가 뭐뭐한 채로. 또는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무시 어렵노? 그죠 여러분들? 뭐뭐가 뭐뭐한 채로. 또는 뭐뭐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럼 그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with 들어갑니다. So many police interaction with the public. 대중들과 아주 많은 경찰들의 상호작용이, 저기 말로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경찰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 그죠? 서로 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상들 많잖아요. 맞습니까? 술대 갖고 구두발 갖고 경찰 때리는 년, 그지? 맞습니까? 예? 지 애인 없는데 경찰서 왔고, 그죠? 애 내놔라는 미친놈, 그지? 온갖 진상들이 다 있잖아, 내 말은.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번역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번역하면 봐. 대중들과의 so many police interaction. 너무 많은 경찰의 상호작용이 so negative. 부정적이다. 이렇게 불도도없는 해석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해석이야? 번역이지. 그럼 이해를 해보면 보여요. 그죠? 온갖 진상 시민들이 있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오케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special things happen. 특별한 일이 발생한대. 때때로. 자, 뭘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발생한다? 우리의 스피릿, 어떤 정신을 진정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럼 이거는 사실 더 어렵다. 지금 보니까 14번. 대강하다 큰일 나겠네. 다시 적어볼게요. 9번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어. 지금 읽어보니까 어떠냐면 여기 지금 with가 있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갖다 제가 A를 하고 뒤에 내용을 B라고 하면 지금 A는 마이너스야. 지금 경찰들이 아주 진상 민원들을 처리한다 이 말이야. 근데 뒤를 보니까 뭐예요? 뒤에는 플러스야. 왜 뒤에가 플러스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정신을 올린다 이랬거든. 그 우리 경찰을 약간 감동받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with 있지. with가 있잖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야, 내 말은.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스킬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 그러니까 이거 앞에 구문독해 하면 짱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거 구문독해 똑바로 하고 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뒤를 딱 보니까 연도 나오고 특정 인물 나오니까 샘 배운 대로 예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4번 아주 시사한 바가 큽니다. 글을 많이 읽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글을 안 읽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놓으니까. 그런데도 그죠? 무슨 일제식으로 문법에는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억 뒤로 가볼게요. 니은으로 가봐요. 니은. 자, 니은 바로 앞문장 형광펜합니다. My initial thought was that he wanted us to do something to stop them. 나의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게 힌트다. 거기다 별표해봐요. 나의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뭐였다? 그는 원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뭔가를 할 것이라고. 그들을 멈추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데디아였다. 비동사는 이다잖아. 이다. 근데 was니까 뭐였다. 그럼 되잖아. 나의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뭐였다? 그는 원했다. 우리들이 뭔가를 하도록. 그들을 멈추기 위해서. 근데 나의 첫 번째 생각은 이런 말 왜 해요? 그 생각을 뒤집었을 때 하는 말이야. 나는 처음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잖아. 처음대로 됐다 이런 거 잘 없어. 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잖아. 아니더라 이런 게 많다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뒤에 역적 비리 나는 거야. 그럼 그 뒤로 가봐요. He had arranged for tire dealer. 그래서 그는 타이어 딜러를 arrange 해주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나의 첫 생각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는 게 와야 되는데 그러나가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그러나하고 똑같은 게 바로 instead라고. 오히려 하는 instead 있지. 정답 1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언어 논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4번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조금만 쉬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순서가 지금 현재 어휘 풀이를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빈칸, 수거 이쪽에 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문법 문제 풀이, 그 다음 또 일치, 불일치, 뭐 이런 쪽의 문제 풀이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이 겉보기의 문법 문제고요. 그래서 7번 문법이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7번이 문법, 그 다음 8번이 문법, 그 다음 9번이 문법. 그래서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먼저 7번은 제가 칠판에 간단하게 줄인 필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ever since my bike blank, ever since my bike blank 있고 보기를 보니까 동사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보니까 무슨 자리? 여러분들 동사 자리입니다. 왜? 근거는 이 since가 접속사니까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있잖아, 우리 학생들. 자리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리 파악. 예,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주어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목적어인지, 본제하는 자리 파악을 먼저 하세요. 동사 자리입니다. 근데 보기를 분석해 보니까 태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있는 점들 보면 되죠. 뒤에 보니까 목적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동태가 정답인 거지. 수동태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BP다라고 강조하죠. BPP. 정답 was stolen이 됩니다. 얼마나 쉽게 냈어요. 일행에서는 대문자를 막 꼬우고 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개뿔봐. 뒤에 그냥 목적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수동태. 이런 걸 틀리면 진짜 접시물에 코 박아야 돼, 코 박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보니까 관계사 쪽이잖아요. 관계사. 그럼 우리 학생들 2단계 점검하지. 첫 번째는 여기 1단계. 눈이 먼저 왼쪽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눈이 먼저 1단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명사를 보고 이 명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디바이스는 장치나 도구니까 사물명사. 그럼 머릿속에서 후 이런 건 주지. 그 다음 2단계가 뒤에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바뀌면 안 돼요. 2단계는 지금 보니까 뒤에 구조를 보니까 주어 없음. 주어 없다는 말이 돌려 말하면 불완전한 문장 구조다, 불완전하다 이 같은 말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배틀이 붙었나? which 할래, in which 할래 이렇게 배틀이 붙었는데 수업 시간에 모든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죠. 이 전치사가 뭐든지 간에 모든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틀리면 빨리 이 틀린 사람 빨리 접시에 물 담아와. 그래서 코를 빡 빨리 박아 그러니까. 응? 그죠 여러분들? 맨날 강의만 들을 거야? 맨날 동강만 듣고 멍청하게 뭐 그죠? 응? 책에 줄여놨고 이런 거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8번도 지금 보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8번도 칠판에 내가 잠깐 봅시다. 보기를 보니까 관계사를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프로덕트 또 1단계입니다. 1단계. 이제 바로 갈게요. 사물명사. 그 다음 뒤에는 보니까 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그러면 사물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which. 근데 보기를 보니까 which가 없네? 그럴 때는 됐으면 되죠. that은 뭐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사람일 때도 that으로 되고 사물일 때도 that으로 되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자,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여기를 한번 보십니다. provide가 이게 근거죠. provide. 오케이? provide A with B. 예, provide A with B. 그럼 이거 어디서 출제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provide 같은 동사는 타동사, 그 다음 A라는 목적어, 그 다음 정해진 전치사 암기, 타동사랑 올리는 전치사 암기, 타동사의 전치사 앞에서 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린 사람 암기 스파르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갑니다. 여긴 또 근거가 뭐예요? enable이잖아. 그럼 enable은 몇 형식? 5형식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허락하다, allow를 우리가 대표 동사로 잡죠. 이런 enable, allow처럼 뒤에 뭐만 써야 된다?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쓰면 돼.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자기가 100제 꺼내놓고 있잖아. 다 자기가 적을 수 있는지 자기를 한번 냉정히 관찰해봐요. 이런 게 강의 듣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남기 스파르타는 강의 촬영도 안 해요. 자기가 외워야 된다고. provide A with B. 자기가 provide 말고 with 들어가는 거 한번 다 적어봐라고. 과연 몇 개를 적는지 자기가. provide A with B. provide 동의어 있지. 공급하다. equip A with B. furnish A with B. supply A with B.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다 뿐만 아니라 또 with 쓰는 것들이 다른 동사들도 있다고.
그 동사를 과연 자기가 한 20개 with 쓰는 거 한 20개 동사가 있다고. 그래서 과연 몇 개를 적는지를 보라고. 그게 강의 듣는다고 나아지겠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기가 백지 꺼내놓고 있죠. 이렇게 enable이나 allow처럼 to 동사 원형 쓰는 게 20개 정도 있다고. 과연 몇 개나 적는지를 외워보라고, 적어보라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닥치고 자기가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닥치고. 응? 그리고 항상 외울 때 암기 분량은 목표는 몇 %에 도전하냐면 70%에 도전하는 거예요. 70%. 외울 게 10개가 있다. 그럼 우리 수험생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면 7개는 외워야 돼요. 7개는 평소 때 외우고 나머지 3개는 시험 한 달 전에 잘 안 외워지는 거 위주로 외우는 거예요. 그지? 예. 근데 우리 강사님들 우리만 막 적어줘, 출판에. 우리 교수님들만. 우리 이거 다 외웠는데, 그지?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는 있잖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예. 강의가 필요한 건 강의를 듣고, 자기가 해야 될 건 자기가 하고, 제가 할 일, 여러분들이 할 일 정확하게 나눠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provide with 있지? 이 with 쓰는 거 뭐 있어요? 우리말로. provide 말고도 또 제공하다, equip, supply, furnish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제공하다 말고 또 채우다 동사들도 다 with를 써. 그럼 채우다 영어로 적어보라고. 그 다음 또 동일시하다 이런 것도 with 써. 동일시하다. 그 다음 비교 대조하다 이런 것도 with를 써. 그 다음에 대체하다도 with를 써. 입에 술술 나오잖아, 입에서. 응? 그 다음 비난, 고소, 고발 중에서는 charge도 with를 써.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enable 말고도, 그죠? 응? 또 이제 앞대가리만 외웠겠지, 그지? 이거 틀린 사람들 분명 allow는 외웠을 거야. 그런데 제게를 enable이 나와버렸거든. 그럼 똑바로 못 외워서 틀린 거라고, 내 말은. 20개 정도 동사를 다 적어보라고, 내 말은. 오케이? 그게 바로 암기 스파르타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별표하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가 지금 보니까 한글이 주어진 영작인데요. 뭐 영작이라고 무슨 뭐 달나라식 공부법이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영작에서 보게 되는 건 우리 학생들 어순입니다. 어순. 제자리에 뭔가 쓰는 거. 1번 한번 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밑줄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지? 그럼 이 주어가 된 게 바로 to 부정사죠. 줄집니다. To protect the innocent people. 그럼 1번은 뭐야?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온다는 걸 묻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1번의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일단 동그라미.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한 2개 정도예요. 일단 접속사가 적합한지 봐야 됩니다. once 밑줄. 잘 썼네. 그 다음 일단 뭐뭐 하면 이런 거 우리가 뭐다? 조건부사절. 시간 조건부사절에는 will 안 쓰지. 그런 것도 사실 출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동사 밑줄 합니다. get into 앞에 will 안 쓴다는 거. 그 다음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버리다 밑줄 합니다. 버리다. 그럼 버리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it is not easy for us to take it over 그랬죠. 버리다가 take over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일단은 기존의 경찰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넘사벽 난이도야. 넘사벽. 손도 못 대고 9번 그러니까. 예, 그냥 포기야. 그냥 포기. 그 자리에서 포기. 응? 자, 내가 일단 적어볼게요. 영어 한번 적어볼게요. Once we get into a habit. 우리가 어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it is not easy for us to take it over. 이 문장에서 한 발. 이 문장에서 있잖아. 출제 의도를 말해보면 통합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내가 말해볼게. 일단은 접속사의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연결사의 정확성을 묻는 거고. 그 다음 시간 조건 부사에서는 will 못 쓴다 그랬으니까 시제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 거야. 시제 포인트.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뭐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이세 용법, 이세 어순도 들어가 있는 거야. 포인트로. 이세 어순도. 그 다음 여기를 딱 보니까 이 중간에 낑겼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는 사이에 넣는다는 거.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의 위치 이런 것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결정적인 한 방. 테이크 오버니까
이어 전치사에 대한 용법, 전치사에 대한 어떤 쓰임, 전치사에 대한 내공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슨 재주로 풀겠노?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풀겠냐고 내 말은. 다시 태어나면 풀까? 기존에 일제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이 무슨 재주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만약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낸다면 이건 상당히 큰 변화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낸다면 이제는 뭡니까? 좀 여러분께서도 통합사고를 해줘야 돼요. 통합사고를. 물론 답만 들으면은 지금은 쉬워. 답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여기에만 관심 갖는 친구, 어떤 친구는 여기에만 관심 갖는 친구, 어떤 친구는 여기에만 관심 갖는 친구. 그래서 골고루 모든 포인트를 한꺼번에 보지를 못한다고. 골고루.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경찰 시험에서 이렇게 한 문제 영적까지 거 포기하지 뭐. 그럼 우리는 뭐예요? 결국 좋은 점수 얻을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고 약속해요. 결국은 이 문장 길이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15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문장에서 문법 포인트가 보일 수 있도록 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제 보십시오. 쉽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를 이제 봐야 돼. 자, 지금 버린다 그랬는데 오버. 이 전치사는 어디에 쓰는 거야? 오버. 우리 오버하지 마라 그러죠. 오버. 넘지 마라. 이 오버가 주는 느낌은 이렇게 푹 덮고 걸치고 있는 느낌. 이게 오버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버는 어떨 테이크 오버는 어떨 때 테이크 오버. 넘겨서 이렇게 오버 넘겨서 테이크 받는 거거든. 테이크는 받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떠맡다가 되는 거야. 떠맡다.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떠맡았다. 다시 오버 넘겨서 A가 넘겨줘. A가 B한테 넘겨줘. 그래서 이거 떠맡았다. 근데 지금은 치우는 거기 때문에 뭐 써야 돼요? 치우다 없애다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위치에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 그죠? 쓰레기 치워라. 그죠? 멀어진다. away가 평면적으로 소멸하고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거거든. 이런 강의 어디서 했어요? 내가 3, 4, 5 시리즈라고 영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치사 공부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전치사 공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버가 주는 느낌은 포물선의 느낌. 자, 그런데 away는 뭐다? 평면에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없애다, 치우다 그러면 take away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인생에서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lead to 이 정도입니다. A를 B로 이끌다 할 때 lead A to B 줄집니다. 4번 모든 사물은 보이는 것과 항상 같진 않다. 항상 같진 않다 줄집니다. 이걸 우리는 부분 부정이란다. 그죠? 항상 뭐만 건 아니다. not always 밑줄합니다. not always. 그래서 9번 정도가 되면 이건 일행하고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일행에서는 이런 문법 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한 문제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기존의 학습법을 한 친구들은 많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동그라미.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읽다 보면 근거 문장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노란 형광펜 아세요? I wish to make it quite clear that I will not tolerate this continued misuse of valuable office resources and the practice is to cease immediately. 여기 줄을 쫙 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 제가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적어보면은 I wish I make 10번이구나. I wish to make 이런 구문입니다. I wish to make it quite clear that I will not tolerate 우리 쭉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봐. 이런 것도 평소 때 공부할 때 내 말은 I wish 이렇게 가정법 이거 문법 문제 풀 때 할 짓이지 독해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또 이걸 보면서 가목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개소리야 개소리. 독해를 할 때는 해석 순서를 배우라고. 해석 순서. 해석 순서. 해석 순서는 딴 거 하나도 없어. 해석 순서는 딱 3개만 지키면 돼.
은는이가 하는 주어를 제일 먼저.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는 뭐를 꾸며줘? 명사로 꾸며주고. 부사는 뭐를 꾸며줘? 동사로 꾸며주고. 그죠? 그럼 이거 뭐를 먼저 해석해야 돼? 예쁜 여자 그래야 돼. 여자 예쁜 그래야 돼요. 예쁜 여자지. 잘생겼다 그래야 돼. 생겼다 잘 그래야 돼. 잘생겼다. 그래. 그래서 이걸 결국은 형부 수식하는 말을 먼저 해석해라라는 것만 지켜주세요. 수식하는 말을 먼저 해석해라 그거.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 부사를 먼저 해석해. 그 다음에 문장 전체에서 동사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해야 돼.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면 돼. 이것만 지켜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장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란다 해볼게요. 나는 뭐라 하기 바란다. 자, 나는 바란다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뭐를? 그것을 분명히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대절이지. 그러면 내가 뭐를 많은 것을 대디야 나는 주어는 대디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만들기를 이 말은 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지. 다시 나는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자기가 뭘 바라는지 한번 볼까요? 대절 한번 봅시다. I will not tolerate it.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이런 계속된 그런 남용을 misuse는 남용,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쓴다. 자, 뭐를? 이 귀중한 그런 사무용품을요. 그래서 자기 게 아닌데, 그죠? 팩스 관련돼서. 그리고 나는 또 말 것이다. 그 관행이 즉각적으로 마도록 to cease, 끝날 수 있도록,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해석 순서. 아시겠죠? 그만 지켜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다음 글의 목적인데요. 목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근거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그냥 한번 제가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Criminals in Central Russia. 러시아에서의 이 범죄자들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New Detective. 마을에 있는 새로운 형사 때문에요. 근데 그 형사가 뒤에 보니까 고양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약간 유희적으로 쓴 거다, 그죠? 약간 코믹하네요. 고양이를 형사에 비유했으니까. 자, 1년 전에 그 고양이가 경찰서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길을 잃은 새끼 고양이로서. 고양이가 경찰서에 왔대요. if 절 갑니다. If the police had ignored him. 만일 경찰들이 그 당시에 그 고양이를 무시했었더라면 그들은 가장 최신의 무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만일 경찰들이 그 당시에 그 고양이를 무시했었더라면 그것이 지금 최신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돌아버리거든. 이런 게 제가 영어에서 리딩 스킬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11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언어 논리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이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어 논리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있잖아. 결국 같은 뜻이 되게. 결국 같은 뜻이 되도록 반대로 말해보는 연습. 이거 여러분께서 평소에 꼭 하셔야 돼요. 결국 같은 뜻이 되도록 반대로 말해보는 연습 있죠. 그러니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또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일 경찰들이 그 당시에 그를 무시했었더라면 그들은 최신 무기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말을 같은 뜻이 되게 한번 말해볼까? 그럼 결국은 뭐해서 경찰이 그 당시에 그 고양이를 무시하지 않아서 지금 이 고양이는 뭐다? 최신 무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가 최신 무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문장 가봅니다. 근거 문장입니다. 노란 형광펜 해봐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근거 문장입니다. 자, 이 고양이는 sniff out the endangered fish.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생선의 고기에 냄새를 맡는데요. 스니프가 킁킁 냄새 맡는 거죠. 그럼 고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어류에 냄새를 맡는다 그랬어요. 누가 붙잡은 뒤에 어부들이 붙잡은 그랬거든. 그럼 이 문장 노란 형광펜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고양이는 이 생선의
멸종위기에 처한, 그죠? 멸종위기에 처한 생선의 냄새를 맡는다 이랬거든.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언어 논리는 뭘까요? 이게 이렇게 번역해서는 답이 4번인지 잘 몰라. 이렇게 번역하는 습관만 있는 친구들은 4번이 답이라고 납득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평소 때 뭐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예를 들은 식으로 글을 쓴 걸 하위 개념이라고 해요. 하위 개념으로 우리 학생들이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바꿔보면 뭐야? 고양이가 있어 생선 냄새 맡는다? 멸종 위기에 처한 생선의 냄새를 맡는데. 그 말은 상위 개념으로 바꾸면 뭘까? 범인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범인을 잡는다. 응? 이걸 몰라서 머리 받고 영어 공부를 해도 틀리는 거야. 영어력이다가 아니에요. 영어력이. 응? 영어 단어 외운다고 수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하는 분들은 그런 애들의 마음을 잘 몰라. 그런 애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단어만 좀 외우고 하면 다 되는지 알아. 안 돼. 그렇지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하다가 잘하게 돼서 알아요. 굉장히 못했거든. 중학교 때 맨날 30 몇 등 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3, 4등 했어. 반에서 1등 계속 했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못한 애들 마음을 안다고 내 말은. 이걸 봐. 고양이는 생선의 냄새를 맡는다. 응? 근데 답이 왜 4번인데? 이런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위 개념의 문장을 보면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국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선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양이가 범인을 잡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뭐다? 긴장을 시키는 거지. 이 범인들을 긴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 내려가겠습니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에게 아주 똑똑한 이 형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좋네요. 자, 이제 12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요지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거의 공감할 정도로 주제문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아마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고 근거 문장 표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2번은 보니까 근거 문장이 끝에 마지막 문장 그 앞 문장입니다. 형광펜합니다. Happiness is what we make of our lives or not, or don't. 여기. Happiness is what we make of our lives.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앞에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줄쳐봐요. 마지막 문장도 다 줄쳐요. Whatever our circumstance. 이 whatever our circumstance. 여기 구조를 한번 볼래요? 자, 이게 몇 번이지? 12번. Whatever our circumstance니까 명사야.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오죠? 이 영어에서 whatever 다음에 명사가 떴죠? 그럼 그 뒤에 비동사 is나 are가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 가능해요. 그럼 해석은 이 명사가 주어니까 1번, 은는이가 뭐뭐가, 그 다음에 이게 2번, 묶어서 내가 아까 접속사는 동사랑 묶으라 그랬지? 그럼 이게 무엇, 비동사는 이다니까 일지라도 이래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 다시. 동사는 접속사랑 묶는다. 동사는 접속사랑. 그럼 명사가 무엇일지라도. 명사가 무엇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 해석해보면 우리의 상황이 무엇일지라도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즐거운 인생이나 또는 비참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우 쉬워라. 맨 마지막에 it is up to us.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제문이 드러났잖아요. 주제문을 어디서 뭐 엄한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말해줍니다. 12번 정답은 4번. Only you can make yourself happy. 오로지 당신만이 당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괄식 끝에 주제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문제인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글의 요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13번 독해는 여러분들 이제 줄리아식으로 이제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께서 13번 지문을 도식화를 한번 해보도록 한 2분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3번 지문을요, 한 2분 정도 읽고, 자, 다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우리 학생들 13번은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보니까 동유럽 3국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자, 13번 여러분들 동유럽 3개국 이 3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생기는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을 지금 작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 이런 제 글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고 있죠. 요약할 수 있는 실력이 꼭 요구됩니다. 점수를 영어를 잘하는 분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읽은 글이 막 퍼지고 둥둥 떠다는 게 아니고 있잖아. 요약이 돼요. 근데 그 요약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요약해서 써보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럼 그게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나? 그러므로 하는 문장 한번 찾아서 생각해봅니다. therefore 찾아봅니다. 중간쯤에 좀 보면 Therefore, the EU should be willing to open its door to these three countries as soon as possible. 그러므로 EU는 기꺼이 문을 개방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이 3개국에게 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EU는 문을 개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3개국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주제문이 겉으로 이것도 드러나 있고 반복이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일치 문제인데요. 일치 불일치에서 여러분께서 스킬을 조금 알아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경찰이 조금 더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일행 같은 경우는 거의 보기가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어도 이 보기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기부터 읽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경찰은 보기가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문부터 읽는 것보다는 한글부터 읽는 게 정보를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본문에 있는 걸 영어로 적을 때 이제 주로 교수들이 보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가 요령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수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바꿀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주로 이걸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 저한테 배운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있잖아. 분수, 부분이나, 부분 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장난칩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는 50%라 그랬는데, 보기에서는 70%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틀린 진술이죠? 그래서 부분이나 전체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0인데 여기는 5000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숫자로도 장난을 많이 쳐요. 그 다음에 시제로도 장난을 많이 쳐요. 시제.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A가 먼저 발생했는데 보기에서는 B가 먼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시제로도 장난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긍정, 부정으로도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는 긍정인데 했다. 여기는 안 했다. 또는 여기는 안 했는데 여기는 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행위자 바꾸기. 행위자. 어떤 행동의 주체 있죠. 행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 설마요. 아니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 교수들이.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여 교수들이 보기를 만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평소 때 이 다섯 개를 기억하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하고
그냥 이런 걸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로 막 독해를 하는 학생들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일치불일치도 이거 다 썼던데 보니까 한번 일단 살짝 적어봅시다, 우리. 일단은 15번은 뭐를 썼냐면은 시제를 썼어요. 15번에 시제라고 적으세요, 시제.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포렌식에 관한 독해인데요. 정답 4번입니다. 한글 4번 한번 봐요. 증거에 대한 실험적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후, 그랬죠? 증거 복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말은 증거 복원 절차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줄쳐봅니다. 형광펜합니다. 증거 복원 절차 거기다 먼저 발생이라 적으세요. 본문을 보면 증거를 복원하는 절차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증거에 대한 실험적 분석과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각자 찾아서 한번 줄을 꺼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16번으로 갑니다. 16번에는 여러분들 뭘 쳤을까? 이거 주어 있죠? 행위자. 행위자를 갖고 장난쳤습니다. 행위자, 주어, 장난치기. 이게 좀 들어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드러나 있나? 한번 줄쳐 보십시오.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는 문장. 자, 이 문장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주체를 갖고 장난친 것은 어디 있냐면 보기 3번입니다. 3번. 보기 3번 한번 읽어보면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은 1996년에 비해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이라는 주어가 잘못했어요. 그냥 사형 선고가 3분의 1로 감소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찾고 이제 해설을 들어봅니다. 1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전체를 좀 매끄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출발. Although every forensic case is different. 비록 모든 그런 포렌식 사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건은 다양한 그런 똑같은 단계를 겪는다 그랬다. 그래서 포렌식의 사건은 물론 저마다 다른 사건이지만 하지만 일종의 비슷한 단계를 겪는다. Each page require. 각각의 단계는 어떤 절차와 그리고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Throughout each page. 각각의 단계에 걸쳐서 the chain of evidence. 일련의 증거는 intact.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 이 문장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증거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가 바로 2번이 나옵니다. 2번. 그죠? 2번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e first page.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사건의 발견이다. More likely than not. 이런 건 버려요. Discovery is made by accident.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The second page, the recovery. 두 번째 단계는 바로 remains. 또 유적 이러지 말고 무슨 유적이야. 역사도 아니고 시신이지 시신.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This and future phase require professional help. 이것과 그리고 향후의 단계는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한다. 자, 바로 이 문장 형광펜합니다. 이 문장에서 바로 1번이 확인됩니다. 이것과 향후의 단계는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한다. 그 다음 문장. Next, laboratory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remains and evidence. 그리고 시신 수습과 증거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분석과 연구는 진행이 된다. 그 다음,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는 all the data from the different labs and investigator. 다양한 그런 실험과 수사관들로부터 온 그 데이터는 come together, 함께 통합을 하고 그리고 synthesize, 발음이 synthesize, 종합이 됩니다. 각각의 어떤 보고서로 말입니다.
although changes may be made. 비록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this synthesis, 이런 종합은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이 부분 형광펜합니다. 이런 종합은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3번이 확인되네요. 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provide the most logical explanation. 가장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어떤 구성을, 재구성을요. 그리고 시신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 1, 2, 3 전부 다 확인이 됐고요. 4번, 증거에 대한 실험적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후 증거 복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증거 복원 절차가 먼저 발생하죠. 먼저 발생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가지고 장난친 거다 그 말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은 뭐 쉬우니까 이거 바로 갈게요, 그냥. 16번은 답만 찾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장. Execution have fallen by half since 1999. execution은 사형입니다. 그죠? 사형 집행. 사형은 1999년 이후로 이 사형 집행은 점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줄어들었으니까 정답 1번이 옳은 진술입니다. 1번이 옳은 진술인데 3번 한번 볼까요? 3번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이 아니에요. 집행이 아니고 사형 선고가 3분의 1로 줄었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각자 한번 찾아봐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The number of new death sentence. death sentence는 선고지 집행이 아니야. 이게 바로 주어, 행위자를 갖고 장난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형 선고의 수는 3분의 1이다. 1996년도에 피크 정점을 찍은 이후로. 그래서 언론 보면 맞는 말 아니야? 이게 아니고 평소 때 유념을 하라고요. 행위자, 주어, 주체를 갖고 장난을 친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3번이 틀린 진술입니다. 그리고 2번, 4번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 안 함.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있잖아. 세 가지가 있어요. 옳은 진술이 있고 틀린 진술이 있고 언급 안 한 게 있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보면 옳은 진술이 있고 틀린 진술이 있고 언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은 발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정답 말씀드리고요. 발로 풀어. 자, 17번은 정답 1번이다. 나머지는 다 그럼 해설을 한글로 괜찮고 19번 저는 이제 그럼 넘어갈게요.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요지 동그라미.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지금 만약에 포즈를 누르고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19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은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나 단락 전개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쓴 것 같아 19번은? 여기 한번 적어볼까? 자, 경찰은 주제가 있는 문장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을 제가 다른 말로 topic sent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열거 나열을 S specification 약자로 S1, S2, S3, S4 나열은 개수를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나열이 4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박 쉬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읽었는데 이게 주제문 같았어. 그럼 이걸 바로 주제문이라고 도출하고 여기를 안 읽어도 되고 여기를 안 읽어도 되고 반대로 자기가 여기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 좀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나열을 보면서 이 나열에 뭐를 찾으면 된다? 공통된 속성, 이 나열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집중해서 정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 노란 형광펜입니다. Almost every form of transportation has given someone the idea for a new type of toy. 거의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이 transportation, 운송수단, 거의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someone, 누군가에게 그 다음 뭐에 대한 새로운 타입의 인형에 대한 생각을 주었다. 이게 번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의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타입의 인형에 대한 생각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형의 영감을 받아, 교통수단의 영감을 받아서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의역을 하는 연습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교통수단의 영감을 받아서 인형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거 4개 형광펜 합시다. 첫 번째 열거가 뭡니까? 풍선, 벌룬 형광펜하고 두 번째 열거는 뭐예요?
레일로드, 철도랑 스팀 쉽스, 증기선들, 이게 S2. 세 번째는 뭐예요? 오토모빌, 자동차하고 에어플레인, 비행기. 네 번째는 뭐예요? 로켓하고 미사일이지. 그러니까 결국 나열이 네 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를 열심히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시간만 낭비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오답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아요. 쓸데없는 데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정독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포즈를 하고 한 2분 정도 읽고 단락 전개 방식을 생각한 후에 보시면 좋아요. 20번 보겠습니다. 야, 좋은 문제네. 자, 20번은 글을 어떻게 썼나? 자, 20번은 보니까 however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however가 있는데 있잖아. 이 앞에 문장은 버리고 뒤에 것만 주제문이다. 이게 바로 대조 역접 구조입니다. 대조 역접 구조라는 건 앞에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있잖아. 앞뒤로 어조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그러면서 동시에 이 however 뒷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문장이 부연상술로 여하튼 근거 문장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근거 문장이. 그럼 우리 학생들은 however 앞문장을 버리고 however 뒤에서 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요. however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것만 아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앞에 A라는 게 있고 뒤에 B라는 게 있는데요. A, B에서의 however는요. A를 버리고 B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however는 추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추가 기능. 추가라는 건 있잖아. 둘 다 쉽게 말하면 A를 버리면 안 돼. A도 주제에 포함시키고 B도 주제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A, B 둘 다를 주제에 포함시키는 게 바로 추가 기능을 지닌 however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라도 공감할 정도로 한번 앞부분 읽어보면 20번 갑니다. To change, 변화를 하기 위해서 You must let go of what you have now. 너는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let go, let it go 들어봤지요? 버려야만 한다 그랬어. 변화를 하려면 지금 가진 걸 버려라. You leave something behind. 너는 무언가를 behind, 뒤에 두고 떠나라.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change always involve risk. 변화는 항상 리스크, 위험을 수반한다 그랬어. 리스크 노란 형광펜. 그래서 이 사람이 7번 보시고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그러니까 변화의 하위 개념인 거지. 변화라는 건 리스크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리스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리스크는 곧 변화라는 건 위험이지만 동시에 뭐다?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결국 변화라는 건 위험의 속성과 기회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however 한번 찾아봐요. 중간쯤에 however 찾아봐요. However, change may be the opportunity. opportunity 형광펜.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무슨 근거로 앞에 걸 버리는 거냐? 앞에 걸 버리면 안 되지. however 앞에 것도 가져오고 however 뒤에 것도 가져와야지. 이런 however를 추가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서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네. 교수는 문제 잘 냈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또 주말에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7, 8월 달에도 월화수목 금토 일 수업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지금 목 이렇게 다 쉬어가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받아서 또 2017년 또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또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해설 강의를 또 지금 좀 무리한 목 상태지만 촬영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은 딴 거 없습니다. 읽기 중심이라는 큰 틀을 생각하시고 읽기 중심에서 어휘 열심히 간격을 두고 반복하실 것. 문법 뭐다? 할 것만 해라. 할 것만 하시고 제가 아까 말한 커리큘럼대로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석 순서를 중시 여기고 해석 연습을 해라. 그 다음 반드시 리딩 스킬을 써라. 지금 제가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빈칸 문제 제가 막 풀지 않았지? 어떤 놈은 보기만 분석해도 답이 쏠리는 게 있었고 어떤 건 인과장치 원인과 결과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치불일치는 이런 리딩 스킬을 써라. 예, 전부 다 스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스킬이 제 역할을 발휘하려면 구문독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구문독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스킬을 배워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내년 시험, 설령 이 시험이 지금 경쟁은 심하지만 반드시 합격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뭐 학습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줄리아 공무원 영어 다음 카페에서 줄리아 공무원 영어 들어오시면 공시영어의 알파고 줄리아 나올 겁니다. 자, 그때 또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2017년 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